2차 계엄 시도에 대한 일종의 이제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 중에 아무튼 계엄을 하려면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대안으로 국방부 장관을 세우려고 아무 권한도 행사하지 않겠다는 놈이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사우디 대사로 가 있었던 새로운 국방장관 최 대사가 고사를 했어요. 네, 눈치 본 거지. 이미 탄핵될 건데 내가 이 자리에 네, 들어갔다가 죽을 자리인데 왜 가? 괜히 내란 정범 내지는 내란 상황 치우게 되는 이런 꼬라지는 하기 싫다는 거거든. 지금 윤석열이 안 치면 그 국방장관이 뭘 하겠냐고. 증거 인멸하고 부하들 입 닫는 짓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마도 하게 될 건데, 최병혁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아무리 윤석열이 꽂아줘가지고 윤석열 캠프 출신 사람이고 윤석열이 꽂아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했어. 나는 더 좋은 자리 내가 장관 될 줄 알았는데 날 일개 사우디 대사로 보내 이러고 으르릉으릉 하다가 아마도 김용현이가 이 사람은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국내에 두는 것보다는 해외로 내보내는 게 낫겠습니다 해서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김용현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국방부 장관 자리를 수락할 리가 없죠. 당연하죠. 열받은 거지. 이 사람도 나 똥 닦으려고 지금 부른 거야?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이것들이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분위기도 이제 아마 알았을 거예요. 본인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아마 미국 측하고 왜냐하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분위기를 안다는 거죠. 연합사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타협의 여지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은 그 자리에 만든 거 아닙니다라고 아마도 미국 측에서 시그널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기호 의원한테 지 국회의원 짝다리한테 아니 왜 저 신분자를 다시 시키지? 그치 분자가 나올 텐데. 분자를 다시 시켜.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왜냐 해본 경력자고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려놓은 지 6개월도 안 됐으니까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신분자를 안 쓰고 한기호한테 이걸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기호도 아이고, 전 못합니다. 나도 그거는 못하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받은 애가 병신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 안 나요? 박근혜 막판에 김병준이 지 총리 된다고 좋아가지고 깨춤을 추면서 우리 다 뭐라고 했어? 저 병신 이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이 자리는 맡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보자가 하나 있죠. 이상민. 재활용.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장관 전문 이상민입니다. 그러면서. 난 탄핵당해도 죽지 않아. 불사조입니다. 어차피 나는 행안부 장관 때 죄로 내란죄 잡혀가게 돼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똥 묻은 몸 한 번 더 묻히겠습니다라고 나오기 전에는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자리를 맡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모든 날이 행복했대잖아, 상민이. 행복해서 지금 집에 편하게 갈라 그러는데 상민아 이리 와 너 국방부 장관 좀 해야겠다. 난 진짜 이상민 그 얘기 듣고 새끼 도깨비야 뭐야. 모든 날이 좋았다. 최근에 하이라이트 필름 봤나 봐. 너를 알고 난 이후로 하루도 좋았던 날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너를 없애려고 이상민, 한동훈 노래를 1년 전부터 틀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노래는. 이상민이 내려갔기 때문에. 1년 전부터 틀었는데, 나는 네가 2년 반이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짜로. 그리고 진짜 지금 제가, 그럼 미국 입장이 뭐냐.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장관의 유혹이래. 응? 장관의 유혹이라. 장관의 유혹이래. 아내의 유혹이 아니라. 정말. 진짜 이런 걸로 웃어야 되네. 진짜. 정말. 자. 안녕하세요. 이상만입니다. 이러면 되잖아. 점 하나 찍었으니까. 네. 자, 지금 미국 공식 입장 제가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한 가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빅터 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CSIS라는 미국 싱크탱크예요. 여기 이제 석자인데 이 빅터 차는 사실 대북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말도 못해요. 한국계이긴 하지만 그냥 한국말 못해요. 차이긴 한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없는 애예요. 얘는. 그리고 얘의 생각은 대북 강경파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12일 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상황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 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직설적인 얘기는 그 앞에 했습니다. 7일 날 2차 계엄 선언은 워싱턴이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손을 대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악수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댄다는 게 손을 댄다는 게 악수해 준다는 손 대는 게 아닙니다. 네. 트럼프 누구처럼 무슨 차에다 약 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미국이 하면. 네. 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기 엄청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대북 강경 쪽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줄기차게 반대했던 곳이고 북한과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때려 죽일 놈 악마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애들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똑같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냥 이 사람이 힌트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미국 정부 진짜 벼르고 있구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과장된 예측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의 그 평택 미군 기지하고 군산 쪽 있는 그 비행장 이쪽에서는요, 상시적으로 참수 부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전인가요? 그 요인 납치, 그러니까 하는 그 훈련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김정은이 달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김정은을 상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어떤 형태로 개입하게 되면, 그러한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납치해갖고 끌고 와가지고, 국제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 전범이나 범죄자로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의 훈련을 꾸준하게 한반도 내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경찰이 왜 대통령실 압수수색 갔잖아요. 거기에서 주한미군 봤대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몇 시간씩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놓고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급이 높은 애들이 들어가 있대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짝대기 단 애들.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방위적인 압박이에요. 지금 그 경호 인력이 원래 이 용산이나 이런 쪽에 배치되어 경호 인력이 200~300명이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0~800명이 넘는 것 같다라는 추론도 있고요. 지금 무장이 준무장 상태라고 합니다. 권총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권총을 배는 개인 화기를 다 지급받으면서 훈련하고 있고, 지금 경호처 안에서 그런데요. 외부에서 접근을 하거나 시위자들이 접근하면 발포를 해라라고 근무 명령을 내리고 있을 정도로 얘네들이 바짝 쫄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탄핵이 됐는데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탄핵 수사를 하기 위해서 내란죄 수괴로 경찰이 쳐들어갈 수가 있잖아. 근데 아직 탄핵을 의회에서 결정을 했지만 나는 대통령의 지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경호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나는 못 나가라고 자기 개인 경호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체포를 안 당하려고 개인 경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경찰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개업할 수도 있다는 거야. 2단계 가게 되면. 그래서 지금 경호처가 바짝 쫄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군이 그렇게, 미군
영광급들이었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꽤 높은. 그럼 대령 급이었는데. 이상이라는 대령 얘기죠. 이상.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헉했는데, 그러면 이제 댓글에서, 아니, 그럼 그런 상황인데도 어제 같은 그런 미친 담화를 발표했느냐. 그것 때문에 미국이 더 빡쳤어요. 그러니까, 아, 이 새끼 진짜 내버려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진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14일은 우리 국민들의 날이 될 거다. 우리 국민 주권의 날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안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대국민 담화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나 보다, 기자회견 했나 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탄핵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져라, 국민들과 함께 해라 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겁니다. 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졌고,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스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탄핵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셨고, 그것까지는 가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야지 뭔가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탄핵 이후에도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되나요? 그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탄핵까지만 우리가 해놓으면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현재 경호처 직원들이 별도로 이제 그렇게 강하게 저항할 여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쳐들어가서 잡으려고 할 필요 없이 일단 청사나 기존에 있는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청사 안에 안 있고 저기 한남동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청사 안에서 안 나오고 벙커 안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욕하고 술이 안 들어가게끔 금지를 시키면 스스로 기어 나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죽하면, 야, 냅둬. 그리고 술 반입만 금지시켜. 지가 알아서 기어 나와.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술은 몰라요. 벙커에다가 졸라 많이 쌓아놨을 수도 있는데, 수육을 못 들어가게 하면 그건 못 참고. 신선식품이니까요. 네, 그건 신선식품이니까 못 참고 기어 들어갑니다. 기어 나옵니다.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도 더 쉽죠.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하고 성형외과 의사를 못 들어가게 하면 바로 기어 나옵니다. 네. 굴에다 연기를 쐬면 안에서 토끼들이 튀어나오듯이, 그 두 가지만 끊으면 금방 항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그 이재명 우프다, 대표가 우퍼. 기자회견하면서 외신들한테도 감사를 표했어요. 네. 예, 그게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줄 한 줄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였어요. 예,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였고, 그게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재명 대표께서는 다 소통하고 계십니다. 다 소통하고 있고, 그냥 제가 왜 너 근거 없이 그딴 얘기하지만 네가 무슨 근거로, 네가 미국 마음을 알아? 네가 미국하고 얘기해봤어? 저는 미국하고 끈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미국에 아는 사람도 있고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도 되고 하니까 다 하더라. 저는 1도 영어도 못하고 저는 미국과 끈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겉으로 나온 모든, 그러니까 오픈된 소스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구한테 언지를 받은 것도 없고요. 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이재명 대표 인터뷰했다는 말씀 드렸죠. 사실 미국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차기가 누구이냐에 대한 얘기는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떡하니 대통령처럼 보이는 사진까지 내걸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좀 보수적인 곳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아니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게 무슨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보수들도 다음은 이재명이 돼야 되는구나로 지금 모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이 아마 마지막 권한 행사일 것 같은데 국무회의 안건 42건을 제가를 했다고 합니다. 3, 4일 후에 그 어떤 시행령들과 어떤 준칙들을 내렸을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옛날 트럼프나 바이든도 그 임기 만료되면 하루에 막 200건씩 쌓여나오고 그러잖아요. 얘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안건들을 제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2, 3일 후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내용이 공개되게 되면 윤석열의 마지막 42건의 시행령들과 법안들이 어떤 것일지를 낱낱이 추적해가지고 내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